안녕하십니까. 선성하담입니다. 작금에, 뭐, 공병호 TV라든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이범규 TV, 이런 보수 우파들을, 그, TV 보다 보면은, 이번 4.15 총선이, 막,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저명한 교수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박영하 뭐 교수 이런 분들, 그렇죠?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문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동영상에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중남미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마약왕에서 이제 본 건데 중남미에서 대통령 후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막 컴퓨터를 조작해서 그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그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실화였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그 우파 유튜브들의 이제 방송을 쭉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저도 이게 사전 투표에 부정한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 투표가 조작되었을 거다라고 저도 의심을 갖고 있는 형국인데 여러분들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당 쪽에서 부정투표 했더라 하면은 가장 흥분하고 길길이 날뛰어야 될 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더불어당에서 당연히 길길이 날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핏대를 내세우면서 이쪽 유튜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사실 뭐 정상적인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또 그 더불어가 이렇게 싸우자고 덤벼야 뭔가 더 얘기가 좀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좀 더 더불어에서 더 불리할 텐데 갑자기 난데없이 젊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버드라고 뭐 여러분들 하버드도 하버드 나름이죠. 컴퓨터 공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랭킹 한 넘버 5, 넘버 6 이 정도 되는 그 과예요. 컴퓨터 공학과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뭐 그 젊은 친구 내가 뭐 학력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내가 뭐 졸업장을 본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컴퓨터 관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하버드 나온 건 맞지만 하버드 나온 건 맞지만 미국 전체에서 랭킹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다. 아마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최근 한 2,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좋은 대학에서 정말 인류 대학에서 수많은 의사도 배출이 되고 있고요. 수많은 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전문의들. 그런 전문의들에 비한다면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학벌이 그냥 뛰어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거지. 예? 평범하게 공부한 거지. 그렇다고 뭐 무슨 뭐 그 학벌을 바탕으로 뭐 잘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36살밖에 안 된 이 친구 갑자기 튀어나와서, 마치, 마치, 아니, 그, 아니, 여당에서 해야 될 판인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인지 뭐니 사쿠라당에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더 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에 뭐가 합류됐죠? 바로, 바른미래당이 들어왔는데, 거기 제가 하태경도 제가 한번 사주 분석한 적 있습니다. 그쵸? 기회주의자다. 이 인간은. 보수주의자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준석, 그쵸? 이준석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핏대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피해자가. 그쵸? 피해를 받은 당에서, 그 당에서
나이 어린 친구가 자기가 최고위라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핏대려면서 자기가 유튜브를 고소하겠다 그러고, 김종인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자기보다 더 할 거니까 자기 안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그 띵하셨죠? 저도 띵해요 사실은. 이게 안 좋고 국운이 안 좋고 막 망해 갈래니까 나중에 별 인간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왕조들이 멸망하거나 왕조들이 혼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뭐지? 이런 사람들이 날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이 씨는 미래통합당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그 뭐 황교안이라는 사람들, 그 인간들, 그리고 뭐 박형 이런 사람들 왜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아니, 자기네들이 피해자 하면서 피해자가 나서서 지금 부정이라고 해야 될 판에, 설사 여러분들, 설사 그것이 부정이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부정이라고 의심이 드는 그 항목이 있으면 이건 철저히 밝혀서 의문을 다 해소시켜야 됩니다. 왜? 조만간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똑같은 컴퓨터의 그 어떤 그 조작이나 통계하게 조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란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조차도.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이란 그 이 젊은 친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요새 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뭐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유시민도 이해 못 하겠고, 조국도 이해 못 하겠고, 근데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허울을 쓰고, 오히려 나서서 선거가 이게 부정하니까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상대로 공격을 한다. 그럼 이건 어떤 판이 되냐면, 우파가 우파를 공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야당이 야당을 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불어당이 너무나 찬성하는, 너무나 기뻐하는 일들을 이준석이란 이 최고위란 그 어린 친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더불어당의 앞잡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크게 보면 미래통합당 자체가 사쿠라당이다, 앞잡이당이다, 더불어의 제2당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혜택받은 당선된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바로 영남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안전빵으로. 영남에서. 그쵸? 그러면 영남은요, 중도 보수가 없어요. 그냥 우익이면 우익이지. 근데 이 친구들은요, 계속 중도 보수라고 표방을 하는 거예요. 자, 표를 준 사람들은 우익인데, 자기들한테 표를 하나도 안 준 사람들을 향해서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미디죠. 아주 코미디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과 뭔 차이가 있죠, 과연? 중도라는 사람들은 지금 다 더불당 쪽으로 많이 찍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꼬붕밖에 안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은 해체돼야 된다, 박살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영남 쪽에 그 대구나 이런 뭐 부산이나 또 경상 쪽에 그 유권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쵸?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줬더니만 당선돼 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쫓아다니는 중도를 향해서 중도 보수다 우리 떠들고 있으니까, 저는요 이게 그 완전 사쿠라당이라고 봅니다. 사쿠라당. 예, 이거 진짜 한심스러운 일이죠. 자, 각설하고, 그럼 제가 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제가 아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라는 친구는요, 묘월에 태어난 기토입니다.
자, 묘월은요, 조우로는 용신을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업부보로 본다면은, 이게 기토 신약이라 해야 돼요. 기토 신약 사주인데, 그렇다면 용신은 뭐다? 용신은 바로 화입니다. 화를 용신 써야 됩니다. 화를. 그쵸? 화를 용신 써야 되고, 그 이 사주 자체를 보면요, 이 기토의 을목, 편관이죠. 이게 편관. 다시 기토의 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개가 바로 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주는 분명히 권력을 탐하는 사주는 맞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주가. 왜? 을목이 기토를 누르니까 편관이 발달하고 묘가 다시 기토를 잡으니까. 그쵸? 이건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의 사주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친구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가 총리를 받아서 이제 어린 나이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고 나서 굉장히 난 비판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비판한 걸로. 자, 그때 보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친구의 그 오늘 본다면은 그때가 병신년이었어요. 병신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가. 그쵸? 병신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유인데, 자, 여기 신금에서 보면요. 이게 사신형이 돼갖고, 사신이 돼가지고, 그 용신인 불이 형사를 맞는 거죠. 사신형으로 형을 당하는 겁니다. 형을.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기를 픽업한 대통령들을 배신을 때린다는 얘기죠. 자기를 픽업한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출세했는지를 무시하고